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러터 3.0에서 오프라인 데이터 영속화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앱을 껐다 켜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기술, 바로 데이터 영속화입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기능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알아봅니다. 그 다음 쉐어드 프레퍼런시즈를 활용한 실전 예제로 사용자 설정 저장과 장바구니 영속화를 구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우선 패턴까지 다뤄서 프로처럼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오프라인 데이터 영속화는 앱이 종료되어도 데이터를 디바이스에 저장해두는 기술입니다. 마치 공책에 메모를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앱의 데이터도 저장소에 기록해두면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앱 종료 후에도 데이터가 보존되고 디바이스의 로컬 저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사용자 경험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이터 영속화가 필요할까요? 초창기 모바일 앱들은 매번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느리면 앱도 느려졌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앱 종료 시 모두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긴 글을 작성하다가 앱이 종료되면 모든 내용이 날아갔죠. 데이터 영속화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본 규격입니다. 이것을 전기 콘센트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콘센트의 모양만 맞으면 어떤 전자제품이든 사용할 수 있듯이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면 어떤 저장소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화하면 나중에 저장소를 쉐어드 프레퍼런시즈에서 하이브나 SQLite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볼까요? 이 코드는 스토리지라는 추상 클래스를 정의한 것입니다. 먼저 save 메서드는 퓨처 보이드를 반환하며 키와 값을 문자열로 받아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로드 메서드는 키를 받아서 저장된 값을 반환하는데 값이 없을 수 있으므로 널러벨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딜리트 메서드는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이 세 가지 메서드만 있으면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쉐어드 프레퍼런시즈를 소개하겠습니다. 쉐어드 프레퍼런시즈는 플러터에서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컬 저장소입니다. 키값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며 문자열, 숫자, 불리언 등 기본 타입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앱의 설정값이나 간단한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최적입니다. 패키지를 추가하고 몇 줄의 코드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이 코드는 앞서 정의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쉐어드 프레퍼런시즈로 구현한 예제입니다. save 메서드에서는 먼저 쉐어드 프레퍼런시즈 인스턴스를 가져온 다음 setString 메서드로 키값상을 저장합니다. 로드 메서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getString으로 해당 키의 값을 불러옵니다. 딜리트 메서드는 remove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모든 메서드가 async await 패턴을 사용하여 비동기로 동작합니다. 이제 실전 예제로 넘어가 볼까요? 쇼핑몰 앱을 개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용자의 다크모드 설정, 알림 수신 여부, 언어 설정 등을 저장해야 합니다. 이런 설정들은 앱을 껐다 켜도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죠. 사용자가 다크모드를 설정했는데 앱을 다시 열 때마다 라이트 모드로 초기화된다면 정말 불편할 겁니다. 쉐어드 프레퍼런시즈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사용자 설정을 표현하는 유저 세팅즈 클래스입니다. 이즈다운 모드, 노터퍼케이션 지네이벨드, 랭귀지 세 가지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자에서 기본값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다크모드는 기본 꺼짐, 알림은 기본 켜짐, 언어는 기본 한국어입니다. toJSON 메서드는 객체를 맵으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게 해주고 프람JSON 팩토리 생성자는 저장된 맵 데이터를 다시 객체로 복원합니다. 이렇게 직렬화와 역직렬화를 구현하면 스토리지에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바구니 영속화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쇼핑몰 앱에서 여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앱을 잠시 종료했습니다. 다시 앱을 열었을 때 장바구니가 텅 비어 있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장바구니 데이터를 로컬에 영속화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고
구매 전환율도 높아지며 소중한 고객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장바구니 아이템을 표현하는 카우트 아이템 클래스입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로 상품을 식별하고 네임은 상품명, 프라이스는 가격, 퀀터티는 수량을 나타냅니다. 모든 필드가 리콰이어드로 선언되어 있어서 빠뜨리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토JSON과 프롬JSON 메서드로 직렬화를 지원하는데요. 이 패턴은 앞서 본 유저 세팅즈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일관된 패턴을 사용하면 코드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리파저토리 패턴을 알아보겠습니다. 리파저토리 패턴은 데이터 접근 로직을 캡슐화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카우트 리파저토리는 장바구니 데이터의 저장, 조회, 수정, 삭제를 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생성자로 주입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존성 주입을 사용하면 테스트할 때 막 스토리지를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저장소를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카우트 리파저토리의 실제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에서 스토리지를 주입받아 프라이버트 필드에 저장합니다. 카우트 키는 저장할 때 사용하는 키로 상수로 선언했습니다. getCount items 메서드는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JSON 디코딩 후 count item 리스트로 변환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빈 리스트를 반환하죠. save count items는 반대로 count item 리스트를 JSON으로 인코딩해서 저장합니다. 이렇게 리파저토리가 변환 로직을 담당하면 나머지 코드는 깔끔해집니다. 이제 오프라인 무선 패턴을 배워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무선 패턴은 로컬 데이터를 먼저 보여주고 백그라운드에서 서버와 동기화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앱을 열자마자 바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체감 속도가 빠릅니다. 네트워크 상태와 관계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연결이 복구되면 자동으로 최신 데이터로 동기화됩니다. 현대의 많은 앱들이 이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서버와 동기화할 때는 충돌 해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상태에서 장바구니를 수정했는데 같은 시간에 다른 기기에서도 수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타임스탬프 기반 병합, 서버 데이터 우선, 클라이언트 데이터 우선 등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버 우선 전략이 안전합니다. 오프라인 우선 패턴의 실제 구현 코드입니다. 오프라인 퍼스트 리파저토리는 로컬 스토리지와 API 클라이언트 두 가지 유존성을 가집니다. getCount items 메서드를 보면 먼저 로드 프롬 로컬로 로컬 데이터를 불러와서 즉시 반환합니다. 그리고 신키스 서버를 호출하는데 이 메서드는 백그라운드에서 서버 데이터를 가져와 로컬에 저장합니다. 트라이 캐치로 네트워크 오류를 처리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앱이 정상 동작합니다. 이것이 오프라인 우선 패턴의 핵심입니다. 보안 고려사항도 중요합니다. 로컬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인증 토큰,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플러터에서는 플러터 시큐어 스토리지 패키지를 사용하면 iOS의 키체인과 앤드로이드의 키스토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정은 쉐어드 프레퍼런시즈, 민감한 정보는 시큐어 스토리지로 분리해서 사용하세요. 저장소 선택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쉐어드 프레퍼런시즈는 간단한 설정값을 저장할 때 적합합니다. 다크모드, 알림 설정 같은 단순한 키값 데이터에 사용하세요. 에스클라이나 드리프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복잡한 쿼리가 필요하거나 테이블 간 관계가 있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하이브는 빠른 NoSQL 저장소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써야 할 때 좋습니다. 암호화가 필요하면 플러터 시큐어 스토리지를 사용하세요. 저장소 작업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 저장에 실패하고 권한 문제로 접근이 거부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손상되어 읽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트라이 캐치로 에러를 처리하세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작정 앱이 죽는 것보다 저장에 실패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훨씬 낫습니다. 앱이 업데이트되면 저장된 데이터의 구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전 1에서는 장바구니에 상품 아이디만 저장했는데 버전 2에서는 수량도 함께 저장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와 함께 버전 번호를 저장하고
앱 시작 시 버전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사용자의 데이터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클래스는 커런트 버전 상수로 현재 버전을 관리합니다. 마이그레이트 메서드에서는 먼저 저장된 버전을 불러옵니다. 버전이 없으면 기본값 1로 시작합니다. 현재 버전보다 낮으면 순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마이그레이트 B1 to V2 메서드에서는 V1 형식의 데이터를 읽어서 V2 형식으로 변환하고 기존 V1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면 버전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면 여러 버전에 걸친 마이그레이션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테스트가 정말 쉬워집니다. 실제 쉐어드 프레퍼런시즈 대신 메모리에서만 동작하는 막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주입하면 됩니다. 막 스토리지는 실제 저장소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테스트가 빠르고 네트워크나 파일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아서 안정적입니다. 요존성 주입과 인터페이스 추상화가 주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바로 테스트 용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최적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장소 작업은 비동기로 수행되므로 기본적으로 UI를 블로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자주 저장하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마다 저장하면 저장 요청이 너무 많아집니다. 디바운싱을 사용해서 입력이 멈춘 후 500m초 뒤에 저장하거나 여러 변경사항을 모아서 한 번에 배치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장 빈도를 줄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데이터 영속화는 현대 앱 개발의 필수 기술입니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하면 구현체를 쉽게 교체할 수 있고 테스트도 용이해집니다. 데이터 특성에 맞는 적절한 저장소를 선택하세요. 오프라인 우선 패턴을 적용하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보안과 마이그레이션은 항상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플러터 3.0 오프라인 데이터 영속화 완벽 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쉐어드 프레퍼런시즈 활용, 오프라인 우선 패턴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세요. 사용자 경험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플러터 개발 팁과 가이드는 코드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